어릴 때부터 씹타쿠였던 만두. 신데렐라 무도회 장면만 100번씩 돌려보면서 과몰입하기 일쑤였는데요. 유럽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유독 많이 나오는 이 무도회 장면. 미녀와 야수도, 마법사도, 심지어 손오공도. 그 무도회 아니야? 왜들 그렇게 춤바람이 났던 걸까요? 도대체 무도회는 언제, 어떻게, 왜 열렸던 걸까요? 19세기 영국 무도회에 대한 교양만도 시작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미친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던 19세기의 영국. 자기계발서 몇 권이 출간되자마자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바로 상류층 귀족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에티켓 책이었죠. 당시 기술과 산업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사업으로 부자가 된 자산가 혹은 장교, 의사, 법률가 등 전문직 중산층이 많아졌습니다. 이들은 귀족과 같은 상류 계급처럼 행동하고 상류층 인싸들의 지인 파티, 사교계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요. 바로 이때 에티켓과 관련된 책이 좋은 교과서가 되었던 거죠. 당시 영국 사교계에는 모임이 활발하게 열리는 사교 시즌이 있었습니다. 이 시즌은 런던을 중심으로 3, 4월에 시작해서 7, 8월쯤 끝났는데요. 같이 모여서 먹고 떠드는 것 외에도 스포츠, 예술, 학문 등 사교 모임의 종류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전보다는 오후부터 새벽까지 많이 열렸죠. 열정 만수르들은 아침, 점심, 저녁, 밤마다 5만 가지 모임과 파티에 얼굴을 비추면서 사람을 사귀고 본인 PR을 했습니다. 집돌이나 집순이는 상상도 못할 개빡센 일정이었죠. 무도회 또한 이런 사교 이벤트 중 하나였습니다. 열리는 목적이나 장소, 타깃층은 매번 달랐는데요. 많은 경우 결혼할 나이가 된 젊은이들이 함께 춤을 추고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간보도록 하는 자리였죠. 특히 갓 사교계에 데뷔한 결혼 안 한 17살에서 18살 딸을 둔 엄마들에게 사교 시즌은 일생일대의 승부처였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고 사회 진출도 억압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물론 집안을 위해서라도 좋은 집안의 신사와 결혼하는 게 중요했는데요. 게다가 시즌이 3번 지나는 동안에 남자한테 청혼을 받지 못하면 사교계에서는 완전히 나가리였기 때문에 물이 들어왔을 때 존나 열심히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혼기가 꽉 찼는데도 결혼 생각이 1도 없어 보이는 만두 영애와 이 한심한 딸내미 때문에 돌아가시기 직전의 만두 엄마, 미세스 교자. 그녀는 히키코모리인 딸을 위해서 무도회를 열기로 결심합니다. 무도회라 불리기 위해서는 초대 손님이 200에서 500명 정도는 돼야 했습니다. 거기에 왕족이나 고위 귀족들, 인기 연예인을 부를 수 있다면 무도회가 핫플이 될 수 있었죠. 그러나 아는 사람 다 긁어 모아도 200명 각이 안 나오는 만두의 엄마. 결국 백작에게 시집을 갔었던 사교계 셀럽 친구에게 SOS를 칩니다. 미세스 교자는 친구가 뽑아준 400명짜리 리스트로 초대장을 작성해서 매너있게 무도회 3주 전에 발송합니다. 무도회를 열기 위해서는 필수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우선 집안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골라서 가구를 모두 치우고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만듭니다. 손님들의 모자나 코트 등을 맡아두기 위한 클록 룸도 필요했는데요. 춤추다가 드레스를 찢어먹거나 머리 세팅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여성용 클록 룸에는 하인이 대기 타고 있었습니다. 디저트나 음료를 먹을 수 있는 티룸도 따로 두었고요. 밤 12시가 되면 티룸을 종료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각각의 장소에서 일할 웨이터나 음악을 연주할 라이브 밴드도 따로 고용했죠.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무도회를 준비하는 데에 들어가는 돈은 300에서 500파운드. 당시 일반 사무직같이 검소한 중산층의 1년 연봉이 150에서 300파운드였습니다. 무도회를 2번 열었다가는 개털이 될 수준이었죠. 하지만 최상류층의 귀족 무도회에서는 장식하는 생화만으로도 2000파운드나 든다고 하니까 딸내미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정도쯤은 감내해야 했습니다. 무도회 당일 여주인인 미세스 교자와 오늘의 주인공 만두가 무도회장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습니다. 무도회는 밤 10시쯤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계속됐고 출입도 자유로웠습니다. 초대 손님 중에 가장 고위층인 사람이 도착하면 주최자와 첫 춤을 추면서 댄스 타임이 시작됩니다. 이 댄스 신청은 여성이 먼저 할 수 없었고 남성의 신청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남성은 여성 본인 혹은 보호자에게 허락을 받아서 춤을 한번 추고 서로 맘에 들면 따로 티룸으로 이동해서 얘기했고 느낌이 별로면 여성을 본래 자리에 다시 데려다 주고 다른 파트너를 찾으러 떠났죠. 같은 사람과 2번 이상 춤추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당시 무도회장에는 남성의 숫자가 만성적으로 부족했죠. 이거 지금이랑은 정반대인 것 같은데.
게다가 상류 계급이 아닌 중류 계급 남성들은 사교 댄스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손가락만 빨고 있는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초대받은 남성들은 주최 측 여성과는 한 번씩 춤을 추는 게 예의였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무도회를 연 메리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만두에게 곧 재앙이 닥쳤으니 옆 동네 요요네와 무도회 날짜가 겹친 겁니다. 하도 행사가 많은 사교 시즌이라 이런 일은 흔했는데요. 귀족 집안에 게스트도 빵빵하고 무도회장에도 돈을 잔뜩 처바른 요요. 사람들은 만두네 무도회를 예의상 들렸다가 30분도 안 돼서 바로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한창 피크타임에 텅 비어버린 만두의 무도회. 개불쌍하다 진짜. 화려하고 즐겁고 우아하게 보이는 19세기 무도회.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최단 시간 내에 서로의 매력, 지위, 재산, 장래성을 평가하는 자리이자 특히나 당시의 여성에게는 거의 살벌한 취업 면접장이나 다름없는 자리였죠. 하여간 안타깝게도 첫 번째 시즌을 홀라당 날려버린 만두. 야 니네 엄마 우신다. 만두의 두 번째 사교 시즌을 응원하면서 지금까지 교양만두였습니다.